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폐기일 회기에 정기국회를 시작합니다. 막상 국회 문은 열린다고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으로 국회 정상화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개회 이후의 전국 전망,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로 열 하루째 단식 중이기도 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으로 월요일 뉴스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1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간 브리핑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네. 예. 곱씹어볼 기사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따지고 보니까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전면에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의원들 보니까 다수가 검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친정집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예. 지금 보니까 원내 상황을 지휘하다시피 하는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 이 사람 검사 출신이죠? 예.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730 재보선 전에도 야당의 여당목 특별검사 추천 요구는 헌정 질서에 어긋난다라면서 강경론을 주도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은 위헌적 수사기관 창설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요. 예. 아직 그 세월호 유족들과 대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논란을 또 자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뭐 협상 상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레토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라는 마지노선의 어떤 공언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새누리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 이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강경파입니다. 지난 25일에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유족들의 주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자격구제를 금지한 근대 형사법의 기본 정신을 흔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김혜선 의원이 주장하는 가해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가해자가 정부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유병헌 씨라면 이미 사망을 했고요. 예. 어제 장례까지 치렀는데 네. 이 가해자를 재단한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좀 의문입니다. 네. 정준길 씨라고 기억하시죠? 예. 크게 무리를 빚었던 인물. 그 사람이 지금 수석 부대변인인 모양이죠. 자, 이 사람도 역시 검사 출신인데 JTBC 밤샘 토론회 동반 출연해서 이 김혜선 의원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 거의 복창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검사 출신이고 춘천 출신인데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안은 굉장한 굴종적 양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김용남 의원도 사적 보복을 허용하면 8조 금법이 존재한 고조선 시대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온갖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모든 그런 구실을 들이대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상규명 방안을 재를 뿌렸습니다. 예. 오늘 유족과 세 번째 만납니다. 새누리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더욱 강하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만남, 그 이후의 만남을 과연 기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오늘 한겨레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일단 일목요연하게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속한 상임위원 한 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8월 19일 여야 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에게 정치적 독립성도 충분한 수사기관도 부여하지 못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거 백지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이 기존 주장을 거듭하면은 면담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상 오늘 만나보고 별 진전 없으면 이제 더 만나지 않겠다.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예. 만나봐야 에너지 소진밖에 안 되는 거죠.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문제는 받을 수가 없고 아예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특별검사 선임권도 현행 상설특검 제도의 근거에 따라서 집행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을 자기들이 그냥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유족들의 주장은 위헌의 위험이 있다. 유가족과 여당이 4차 협의도 하고 5차 협의도 해서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 양쪽의 의견이 일치되면 그 결과에 대해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유족과 대화를 계속하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입장. 그럼 유족들은 다른 생각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조금도 일치하지 못하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만남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는요, 지난 토요일에 서영석 이사장과 함께 정치 토크 공개 방송에서도 밝혔지만은 여당과의 직접 합의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기만 전술을 써가지고 유족의 방안을 받아들이는 척합니다. 하지만 내용상 보게 되면은 진상규명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회방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전술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혹은 의회적 저항수단 이런 것들이 유족들에게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야당과 협상을 했는데 야당을 상대로 기만수를 펼쳤다. 그러면 야당이 다음에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협조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여당으로서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 세월호 유족은 이번 테이블이 끝이에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만 전술,
쓸 수 있습니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아니 뭐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뭐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입시 쓸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야당 없이 여당과 세월호 유족 사이의 직접 대화는 상당히 뭐랄까요, 위험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이럴 때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보여줘야 하고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의 그 세월호 관련한 기사 3면을 보면요. 종교 전문 기자가 쓴 기사네요. 모두가 아파했던 세월호 어쩌다 갈등의 원인이 됐나, 이런 제목입니다. 예. 그러면서 염수정 추기경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이야기를 다룹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그간 유가족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세월호와 관련한 그런 국면은 뭔가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염수정 추기경, 세월호 사건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유족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여야는 국회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 유가족은 국민에게 짐을 나누어 달라.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말하자면은 세월호 국면과 관련해서 이런 갈등 국면 빨리 풀라는 말씀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당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너무나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세월호와 일부 야당 의원의 무한 투쟁, 이것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입씻고 있는 정부 여당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태, 그것이 세월호 갈등의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목탁이요 소금이 되셔야 할 지도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교계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인물들, 천막 현장을 방문해서 위로한 바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호소는 종교계의 범위를 넘어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잔뜩 힘을 실어줍니다. 염수정, 자승, 이 두 사람을. 예. 그런데 자승 총무원장의 휴일 긴급 호소문은 조선일보가 또 다른 시각하고, 네, 한겨레 사면에 나는 또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같은 호소문인데 또 신문사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갈등의 원인이 됐다. 갈등의 원인이 양자에게 모두 문제가 있는 척 보이지만 실은 무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세월호 유족과 야당 탓이다. 이런 조선일보의 행간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역력해 보입니다. 한겨레는 3면에서 지쳐가는 유족들 세월호 피로감 띄우기에 또 멍이 든다. 세월호 피로감 누가 띄우나요? 누가 띄우는지 그 실체를 보게 되면은 결국 유족들을 지치게 함으로써 결국 포기하게 만들려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비방과 정치적 왜곡, 비아냥 등 2차 가해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몰아가는 청와대와 여당, 보수 언론이 세월호 피로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 농성장 근처에서 일부러 치킨을, 자장면을 시켜먹는 수준의 이런 이따위의 수준 낮은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돌출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나온 한국갤럽의 여러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특별법 제정 국면 장기화로 피로감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의도적인 방치와 시간 끌기로 이런 피로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산된 전략이라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홍재호 인제대 교수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이슈 회전 속도가 빠른데 이에 따른 자연적 피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회는 공동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현재 세월호 피로감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전략 성공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녀 특례 입학이나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당은 세월호 문제를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정치적 문제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특례 입학이나 보상금은 유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전술 우리가 분명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고 장기간 모른 채하고 장기간 이렇게 딴소리하고 때론 유체이탈하고 이런 순간 국민들은 세월호를 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두 번의 선거 국면에서 야당의 무력감으로 결국 여당이 또 사실상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세월호 국면 다 탈피했네. 끝났네. 세월호 국면 이제 끝났네. 더 문제 제기하는 거는 부질없는 일이야. 이렇게 메시지를 심으려고 하는 거죠. 이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순간 이 나라엔 희망이 없죠. 나중에 이런 슬픔이 나의 일이 됐을 때 누가 여기에 관심과 공감을 보이겠습니까? 세월호 국면과 관련해서 우리는 피로감이라는 또 다른 망령과 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정책, 사실은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새누리당은 여기에 무조건 동조를 해온 입장 아닙니까?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나는 무조건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이 원전 유치 때에 주민투표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원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강원도 동해 삼척이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희재 의원 역시 주민투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 섰던 인물입니다. 당대표하고는 180도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강원도 삼척시 의회 의원 8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6명 전원은 지난 26일에 주민 복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지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무소속 2명과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원전의 문제가 피부로 와닿는 우리 지역의 문제라는 것들을 인식하다 보니 당적을 초월해서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러는 거죠. 자, 새누리당의 부산 해운대 기장갑 배덕광 의원. 예. 여기 또 고리 원전이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배덕광 의원은 국가가 원전 피해로 산업에 원자력 해체 산업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피해로 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전 해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인 고리원전, 국내 최고령인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인재 의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악몽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예. 김무성 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 신규 원전 건설이나 원전 수명 연장 때에 지방자치단체장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한 그 정의당 김재남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협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당에서 실질적인 그 지역의 당사자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 이대로 안 된다. 라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경향신문 오면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도 부산이 지역구 아닙니까? 글쎄요. 예. 영도 아닙니까? 지역구가. 예. 좀 더 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말이죠. 바람 방향만 최악의 방향으로, 바람 방향이 최악의 방향으로 그러면요. 영도도 90분 안에 방사능 오염되는 지역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이 양반이 말이죠.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KBS 신임이사 후보로 내정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 사람에 대해서 KBS 노조와 구성원들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인호 교수, 조선일보와 단골 인터뷰를 했던, 또 단골 기고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그 역사관을 보게 되면 말이죠. KBS 새노조가 주장하는 낙하산 이사란 말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칭송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보도가 KBS 전파를 타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KBS 보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입장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 이인호 교수였습니다. 문창극 총리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큰 논란을 야기했었습니다. 태도, 눈빛, 강연을 준비한 정도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런 옹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BS 새 노조는 이런 사람이 새 이사 후보가 되는 것, 결국 이사장을 염두에 두고 이사 후보에 이렇게 천거를 한 거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KBS 이사장에 오르게 된다면은 이거는 결국 KBS의 정권 장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 KBS에 대한 정권 장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KBS 이사장이 잘렸을까요? 이기령 전 이사장 갑자기 건강을 이유로 해서 그만뒀는데 위로부터 뭔가 언지를 받고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듣기로는 청와대가 별로 바라지 않았던 조대현 현 사장, 이 선임 문제 때 조대현 사장이 선임되는 그런 과정, 여기에 청와대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H모 씨를 밀려고 했는데 여당 후보들의 표가 갈리는 바람에, 여당 추천 이사들의 표가 갈리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부지리로 야당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했던,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조대현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아니 이 사장이 대체 뭘 하고 있느냐 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KBS 이사장직을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소리 지금 언론계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6면을 보니까 좀 기가 막힌 기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친북적 요소가 담겼으니 삭제해달라고 여러 언론사에다가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통상적인 보도를 갖고 친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지만 특정 기사의 삭제를 요구한 거, 이거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요. 언론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 이런 겁니다. 문제 삼은 기사가 어떤 거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단순 동정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서 7월 구두공장과 과일농장 같은 강원도 내의 경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사실을 논평 없이 전달한 기사입니다. 더구나 이 기사들은 이미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고 많은 언론사들이 옮겨 쓴 바 있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사도 외신 보도 등을 근거로 해서 북한 잠수함 전력을 그런 분석한 내용이어서 이걸 친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문제가 있다, 친북 성향이다,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뭘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경찰청도 아니고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가 왜 이런 공문을 보내죠? 왜 단원경찰서가 나오죠? 단원구 하면은 또 단원고등학교가 생각이 나는데 할 일이 없나요, 이렇게? 경찰청의 해명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일선 경찰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실수한 부분이라면서 네. 경기경찰과 전북경찰이 비슷한 시점에 복수의 언론사에 북한 기사 삭제를 요청한 건 우연일 뿐이다. 네. 이런 해명이군요. 이 전북경찰청도 최근 성남의 한 인터넷 언론사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참, 뭐 하여튼 오지랖도 넓어요. 예. 유추하건대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예. 해당 공문 보낸 경찰의 뭐 고가 점수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노력해서 예. 김정은 동정기사 내려갔다. 네. 뭐 이런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공문을 보낸 주체가 일선 경찰서라는 게 좀 예. 의문이긴 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말이죠. 앞서 참 소개해드린 기사는 서울신문 6면에 나온 기사였고요. 한겨레 5면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뺀 것은 역사 왜곡이라면서 올해부터 사용 중인 검정 한국사 교과서 4종을 연이어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1차에서 3차 그리고 7차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에서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술은 없었다는 겁니다. 1차에서 3차는 바로 1957년에서 1972년 그때 발행됐던 그런 교과서입니다. 예. 1차에서 3차까지 발행된 교과서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예. 제가 이 섭외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섭외한 정청래 의원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전화를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런 과거 시대에서도 이렇게 유관순 열사가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지금에서 좌파 성향을 가진 일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유관순 열사의 순국 사실이 폄훼되고 이렇게 결국에는 배제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여론몰이 조선일보가 의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옛날에도 없었던 유관순 열사 교과서 내용, 예, 조선일보는 왜 어째 현재에만 이라는 것인지를 보고 있는데 참 이게 뭐 조선일보만 보면은 다른 것까지 다 봐야 그 진실과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1등 신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신문을 또 돈 주고 보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본 말이죠. 더 불행하게 눈 감는 한국의 암 환자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10년 전 한국인은 3, 4년간 앓다가 남성은 73살, 여성은 80세의 세상을 떴는데 지금 한국인은 남녀 모두 5년에서 6년씩 앓다가 남성은 77살, 여성은 84살의 눈을 감는데 조선일보는 지난해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일부를 통해서 수명만 늘고 건강은 받쳐주지 않는 현상을 보도했는데 2부를 통해서 아프고 외롭고 돈 없는 마지막 10년의 삼중고를 파헤친다는 그런 기획 의도를 밝히면서 삶의 마지막 10년이 편안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든 연명치료, 쓸데없는 과도한 연명치료로 인해서 그 남은 삶이 불행해지는 이런 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예. 다른 걸 보더라도. 왜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연명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환자 체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죽는 과정만 연장한다는 점. 이 점, 설득력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을 때 항상 그 의도를 살펴야 하고요. 그 의도를 좀 더 시리즈를 좀 지켜본 다음에 그 의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마감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의료 양극화 이런 것이 없도록 선구적인 의료복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데 조선일보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2012년에 1인당 11,000원만 더 내면은 병원비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출범할 때 이거는 무상의료로 가겠다는 건데, 이러면 결국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나라 망한다, 이런 식으로 각을 세우면서 정략적으로 다가갔던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건강보험 하나로는 암을 포함해가지고요, 각종 질환, 질병 거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입니다. 지금 기침, 감기, 가벼운 찰과상 이런 건 건강보험이 보장을 하죠. 암 보장 못합니다. 암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억대가 넘어가는 거는 기본입니다. 검사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런 그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돌아가실 때 연명 치료하지 말라는 식의 조선일보의 기획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여하간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시리즈가 언제까지 계속돼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냥 글쎄요, 이 조선일보의 결국 의도는 안락사를 우리가 이제 도입하자, 이런 주장일까요? 며칠 좀 지나서 보죠. 예. 안락사 주장이라면 또 안락사와 관계돼서 어떤 산업 체계와 어떤 산업 체계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아직은 예단하기 힘듭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보신주의를 타파하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금융보신주의가 뭡니까? 함부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은 은행 망하잖아요. 금융권 타격 입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라, 풀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권은 정부가 이렇게 좀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또 뭔가 화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고심이 크다는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수차례 금융보신주의 질타 이후 금융당국의 드라이브 속에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늘리기에 젠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재빨리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술금융팀을 만들었지만 아직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든 경영진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신한은행은 올해 기업 대출 목표액 가운데 90%가량을 중소기업에 할당했고, 우리은행은 우리 창조기업 파트너론 같은 상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 대출을 늘리라는 주문, 이건 아무래도 일선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요.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인터뷰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초대석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예, 뵙기에 지금 단식 열하루째 그대로 느껴집니다. 댁엔 다녀오셨습니까? 네. 댁엔 다녀오셨어요? 지금 머리 감고 왔습니다. 예. 네. 지금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단식 열하루째인데 이렇게 좀 그래도 생생한 사람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 상태? 건강 상태 양호하고요. 맥박 108에서 79, 혈당
114.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쩔 예. 때는 혈당 85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네.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단식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그거는 기사에서만 봤고요. 예. 공식적으로 뭐 요청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예. 네,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청래 본인에게는 직접 요청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그렇게 뭐 만류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하란 얘기인지. 예. 하여튼 그만두라고는 몇 사람한테는 들었어요. 네. 예. 유민 아빠 김용호 씨 단식 중단했고요. 네. 또 동조 단식하던 그 문재인 의원도 며칠 전에 이제 단식 중단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나는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 아니신가요? 보통 대개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게 되면 뭐 단식에 들어가며 뭐 이렇게 성명서 같은 걸 내고 하는데 저는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유민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곧바로 가서 했고요. 작은 소박한 바람은 유민 아빠가 떠난 자리가 열기가 식으면 안 되겠다. 예. 나라도 가서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주변에서 와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명분을 잘 세워서 중단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출구 전략도 없고 명분도 따로 없습니다. 없고 그냥 광화문을 찾는 국민동조 단식장에 찾는 그런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오늘 정기국회 개회됩니다.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개회식에는 참석하겠다. 네.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다. 네. 이런 입장인데 오늘 국회 개회식에 혹시 가십니까? 갈 겁니다. 그런데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본회의 출석률 100%예요. 예. 그래서 안 깨고 싶어요. 그래서 가기는 갑니다. 예. 이 정기국회 전략이라는 게 뭐 당 지도부도 특별히 어떤 전략을 확정해 놓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기국회에 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호랑이나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던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1야당이 대여 투쟁을 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올인해야죠. 그리고 저는 시쳇말로 판돈을 다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무슨 투트랙이니 뭐 쓰리트랙이니 나오죠? 3스텝을 밟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트랙으로 가도 될까 말까한 판에 무슨 3트랙입니까? 저는 그것은 싸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예. 정말 당 지도부에서 대여 투쟁을 한다. 그러면 하기 싫으면 그냥 빠져 있으면 돼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근데 거기가 감나라 배나라 딴살림 차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1년도 한번 되짚어보면 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이거 원내 병행 투쟁해서 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네네. 뭐 거의 다 잊혀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장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장외로 나갔으면 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대로 싸워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자른 무가 없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 걸고 이렇게 싸워야 국민들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진정성을 갖고 싸우려고 하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텐데 그런 마음을 안 먹게 하잖아요. 일단. 예.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탓이죠. 예. 앞서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 네. 올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야당이 모든 걸 다 건다는 것 한때
진지하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직 총사퇴 얘기도 좀 거론이 됐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직 사퇴 부분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직 사퇴를 건다 할지라도 의원직을 사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정의와 의장이 사표 수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18대에도 의원직 사퇴를 한 의원이 몇몇 있었고 의원실에 방도 빼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국민들이 저거 쇼하는 거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 사퇴를 내거는 순간 그냥 희화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믿지 않는 것을 꺼내봤자 그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대를 하고요. 다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방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는 정기국회 보이콧 이것이 예. 가장 강력한 저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5년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모범을 따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56일간 정기국회를 보이콧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손을 들었죠. 예. 그리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줬죠. 박근혜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당시 야당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어요. 결국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을 강화했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한 가지 당 내부에서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로 나오니까 뭐 이건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른바 그분들은 이제 중도파라고 해서 성명도 내고 했습니다. 뭐 황주영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이 대표적인데 네. 당내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 갖고 계십니까? 그냥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런 말 섞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당내 투쟁을 하지 말자, 장애 투쟁을 하지 말자, 원내 열심히 하자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저를 이분들이 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 저는 알지 못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하자고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대여 투쟁을 하자 그러면 맨날 그렇게 새누리당 걱정을 해요. 저는 이분들은 우리 당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특별히 황주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뭐 여러 가지 그 당내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청래 의원께서 직설적으로 많은 비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우의독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요즘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예. 그냥 보고 웃지요. 뭐 당내에서는 이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보수 언론에서는 또 황주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의 발언을 비교적 또 무게 있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조중동에서 아마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중동에서 칭찬해주고 띄워주니까 거기에 날뛰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여론의 관심을 받는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대여투쟁을 열심히 하는 걸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경태 의원은 워낙 좀 유명한 분이어서 알고 있었는데 황주영 의원은 이름 자체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 그 15분 서명했다는 그 뉴스. 뭐 가족들은 이름을 알겠죠, 뭐. 예. 세월호 특별법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제정돼야 된다. 네. 단식하시는 이유가 이제 골자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와 2번 합의해서 가져온 안, 물론 당에서 이제 추인하지 않았지만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는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4가지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5월 19일 담화 때 예. 그랬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실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책임질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의 1대1 대립구도를 형성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 대화하자. 그러면 됐고 우리는 대통령하고 상대할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권한이 없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을 해야 새누리당이 움직입니다. 어떤 말이냐.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청와대도 대통령이 나도 잘못이 있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 새누리당은 이런 입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새누리당이 유가족들과 국민과 야당이 원하는 그런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협상해야 될 대상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인 거죠. 근데 이런 프레임 자체를 분명한 건데 뭐 그런 것은 얘기도 하지 않고 새누리당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시간만 지금 보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잘못 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으면 안 되죠. 방송 끝나고 받으시죠. 네. 예.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대결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어야 된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이었고, 예. 그리고 처음에 세월호 특별법 4대4 TF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저희가 수백 번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 유가족들의 사전동의였어요. 예.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특별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높은 수위의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들이 동의 안 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망각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어쨌든 1, 2차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와 합의해서 가져온 그 안은 이제 물 건너 갔고요. 네. 예. 오늘 유가족하고 여당이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유가족들은 네. 오늘 만나서도 새누리당이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족하고 여당만 얘기하고 있어서 좀 우리 입지가 좁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저는 부담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김재원 원내 수석부 대표가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 어림없다 이런 비슷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은 일정하게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뭐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유가족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뭔가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유가족이 받든 안 받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그렇다면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은 늪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첫 단추가 계속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죠. 예.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 네. 뭐 정청래 의원 단식만 가지고는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네. 하면 단식하시겠죠. 근데 그것만이 해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상은 어느 시대나요.
야당이 장외투쟁이 옳으냐, 국회에 들어가는 게 옳으냐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다. 어느 시대나. 예.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지 못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보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의원총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야당이 여당과의 대여 투쟁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고, 총선과 대선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야당의 입지를 세우고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자명합니다. 예.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나치게 여당을 배려하고 걱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근심 걱정하고 이런 여당 같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것은 자기 옷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야당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세월호 특별법이나 현 정국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딴지일보 김어준 대표와 네. 두바이에 함께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이 아닙니까? NCND입니다. 예. 이게 NCND여서 다음 질문이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중에 들기에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큰 사안을 확인차 다녀오셨다. 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이진 않아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안철수식 화법을 쓰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느 시점이면 결정이 돼서 그 내용 공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안철수식 화법을 말씀드리면 결정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아니면 전략적인 판단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럴 때는 우유부단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식 11일째인데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저는 단식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혹시 단식 경험 또 있으셨는지요? 예전에 학생운동 가다가 감옥 2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2년을 산 적이 있는데 출소하면서 세어보니 2년 동안 45일을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예. 제일 많이 했던 것이 24끼 8일간 했었고, 뭐 3일, 4일, 5일 뭐 해서 다 합하니까 45일이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단식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솔직히 국가보안법 수정할 때도 단식은 안 했었어요. 그냥 혼자 이순신 단식, 나의 단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이제 2, 3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민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유민 아빠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뭐 그냥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있어요. 감옥에서의 단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10하루째 하고 있는데 쌩쌩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 단식장에 찾아오시는 국민들의 응원 이런 것이 굉장히 힘을 나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예. 말씀은 쌩쌩하다고 하셨는데 검게 타셨고요. 예, 제 낯빛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면도도 못 하시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것은 참으로 비정한 것이, 어제도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았고 매일 사건 사고가 있거든요. 어버이연합 이런 분들이 자꾸 찾아오고, 일베 이런 분들이 치킨 들고 어제 인증사진 찍으려다가 예. 또 잡혀가지고 이제 소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제발 아무리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은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려우신 그런 신체적, 정신적 상황인데 오늘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